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의 평균 나이가 61.7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우 개선 및 급여를 올려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국가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도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도록 7월에 변경이 되었죠.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은 힘든데 돈은 올려주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면 처우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온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2027년부터는 약 7.9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국가에서 추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등록된 장기 요양 인구는 총 120만 명으로 활동 중인 60만 명에 비해서 무조건 1인당 2인 이상의 어르신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서울, 경기, 인천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족한 건 7.9만 명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의 취득자가 252만 명인데 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은 60만 명밖에 안 될까요? 노후 대비 자격증이기 때문에 가족 요양을 위해서 취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죠. 정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구, 연령별 인구를 조사해 봤을 때 60대 이상이 50% 이상, 그리고 20대부터 30대의 비율은 1% 미만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이 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결국에는 이 인력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가장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는 좀 다른 시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은 결국 이런 식으로 세대 교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젊은 요양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요양보호사의 인구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국인 요양보호사를 좀 보호하기 위한 처우 개선안도 같이 올라왔죠.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하게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배치 기준 개선, 그리고 세 가지예요. 승급제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두겠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게 팀장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밑에 있는 팀원들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버리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치 인력에 대한 기준을 좀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기준으로 2.3명 대 1 이 정도인데 이제 개선을 해서 2.1명 대 1 정도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하겠다,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뭐 별로 그렇게 실용적인 개선안이다라고는 보이지가 않고요. 또한 이번 연도 들어서 또 바뀐 게 있죠.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기준이 강화가 돼서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교육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도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70만원에서 100만원 선인데요. 예전에는 내일 배움 카드로 자부담금을 좀 줄여서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돈을 내신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제 몇 개월 정도 근속을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짧게나마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요양보호사 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우 개선을 해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값싼 외국 인력으로 좀 채우겠다라는 뜻은 앞으로도 처우 개선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방향만 가지고 이제 요양보호사로만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방향도 많이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이거나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은 자격증 정보들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역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고요.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센터, 요양병원 등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분야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나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320시간의 교육시간이 아닌 5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시험을 바로 응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고시 시험이 도입이 될 예정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미리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요양보호사를 함께 갖고 있을 경우에 시너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군인데요. 병원 동행 매니저라든지 혹은 아이 돌봄이라든지 생활지원사, 장애인 생활지원사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활동이 가능한 직업 분야입니다. 제가 일전에 찍어둔 영상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이 될 것 같은 여지가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로부터 시작해서 파생될 수 있는 주변 자격증이나 직업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직업이나 자격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고시 시험이 도입이 될 예정인 자격증으로 미리 취득을 해주신 분들은 국가고시 시험을 안 보고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상담 링크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